배교환 원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시고 정말 유용한 그런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이제 황달에 대한 또 초음파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과 직내 제가 봤던 직내 위주로 해서 좀 쉬운 그리고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좀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리뷰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이덕트를 우리가 초음파로 보는 목적은 빌리어리 obstruction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바이덕트 확장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확장이 있으면은 어느 부위에서 있는지 이제 인트라헤파틱인지 익스트라헤파틱인지 그 할룸 쪽인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게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톤인지 캔서인지 비나인 스틸션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원인까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CT와 MR 같은 이제 추가적인 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ICD는 포탈 베인 헤파틱 아테리 브런치와 나란히 주행을 하고 정상에서도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직경이 2mm가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인접 포탈 베인 직경의 40%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보고 그 이상인 경우에 이제 확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버를 관찰하면서 이제 포탈 베인 브런치를 따라서 2번, 3번 주위에서 그리고 그 할룸 쪽에 있는 이제 포탈 베인 앞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인터코스탈 스캔을 하면서 이제 8번 쪽으로 가는 이제 포탈 베인 브런치 근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패러렐 채널 사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이제 늘어난 광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축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두 개의 동그라미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걸 샷건 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일봉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버시러시스 환자에서 좀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탑의 앞쪽에서 덕트가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이제 컬러 도포를 띄워보면 간혹 이렇게 혈류신하고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된 헤파틱 아테리가 이제 ICD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라이트 헤파틱과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고 시스틱 덕트가 합류해서 이제 커먼 바일 덕트가 됩니다. 초음파에서 시스틱 덕트 합류 부위를 이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커먼 헤파틱과 커먼 바일 덕트를 합쳐서 이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 혹은 커먼 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항공부 청부를 하다 보면은 바이덕트를 잘 못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고 꼭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행정할 때 오셔서 나오시면은 확실히 배우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테로 우릭이라고 그 인터코스탈에서 조금 내려서 이제 5시 방향 정도에서 이제 스캔을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라이트 헤파틱, 라이트 포탈 베인에서 이제 합류되는 부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앞쪽에 덕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덕트를 따라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6시, 7시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면은 인트라판크레틱 포션까지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말 포션을 포탈 베인하고 나란히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탈 베인 앞쪽에서 프록시말 포션의 EHD를 찾고 여기서 그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디스탈까지 트레이싱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축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라이트 레프트 포탈 베인이 만나는 부위를 확인하면은 그 앞쪽에 두 개의 히스틱한 유전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환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프록시말 포션의 EH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을 로테이션하면서 이제 프록시말까지 디스탈까지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단축상으로 봐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아시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레벨이 됩니다. 포탑벨 앞쪽에 프록시말 EHD와 헤파틱 아테리를 보이고 혈류신을 띄워서 이제 혈류신이 없는 것이 덕트가 되겠습니다. 미키 마우스 사인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프록시말에서 못 찾았을 경우에는 안 그러면 트레이싱을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판크라스를 볼 때 이제 디스탈 포션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가스틱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이제 판크라스 헤드 부위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이코 부분이 두 개 있는데 뒤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디스탈 포션의 이제 EH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반대로 이제 시계 방향을 로테이션하면서 트레이싱을 하면은 프록시멀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CBD를 트레이싱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 프록시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응용해서 찾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HD는 5mm까지 정상으로 보고 그리고 8mm 이상인 경우에 확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령이거나 담낭 절제술 후 그리고 담도 폐쇄로 인해서 담도 확장을 여러 번 겪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담도의 일러스티시티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확장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8mm 이상이더라도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환자들이라도 증상이 없더라도 10mm가 넘은 경우나 증상이 동반되고 8mm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CT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 환자의 EHD를 트레이싱을 했습니다. 포탈벤 앞쪽에서 잡아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도 보였고 디스탈까지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프록시말은 괜찮은데 디스탈 넘어갈 중간쯤이 좀 확대가 됩니다. 여기가 1mm가 넘는 경우도 1cm가 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디스탈 쪽에는 이렇게 이제 다시 가늘어지는데 이때 어느 부에서 EHD를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프록시말 쪽일까요? 아니면 좀 더 진행해서 아니면은 가장 확대되어 있는 부위 아니면은 인트라 판크레아틱 포션 아니면은 에피가스트림에서 이제 판크레아스 헤드에서 볼 수 있는 부위를 측정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프록시말 포션에서 이제 포탈베인과 나란한 이 부위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레벨 이 정도 레벨이 되겠죠. 여기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록시말이 괜찮더라도 디스탈이 꼭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의해야 될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으로 여기서 재측정을 해야 되지만 뒤에 트레이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증리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을 제외하고 최대 직경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프록시말을 잡았는데 4.8mm 조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 이제 스토막 엔트룸의 가스나 듀오데듐 가스에 의해서 가려서 트레이싱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다 못 봤으니까 이제 CT나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공복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고 슈퍼하이언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컴프레션을 해서 가스를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라테랄 데코비투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스토막이 좌측으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엔트룸이 가늘어져서 단관을 덜 가리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 EHD 자체가 커브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스트레이팅이 돼서 트레이싱이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엔트로 가스에서 뒤쪽에 있는 이제 EHD를 잘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환자를 조금 앉히고 그리고 라이트 포스테리어 오릭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물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공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푼두스 쪽으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마시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면은 이 이제 엔트룸에 채워진 물을 통해서 물로 채워진 엔트룸을 통해서 이제 EHD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꼭 봐야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덕트의 딜라테이션이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먼저 빌리어리 오리진의 네오플라진 중에서 콜란지오카시노마에 있고 그리고 드물게 IPMB라는 디지즈가 있습니다. 콜란지오카시노마의 분류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케이스인데 콜란지오카시노마입니다. 그래서 그 콜란지오카시노마의 특징과 다른 캔서와의 구분점에 대해서 배경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콜란지오카시노마가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간혹은 이와 같이 이제 바이덕트 ICD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콜란지오카시노마를 좀 더 페이버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HCC도 바이덕트를 침범하게 되면은 덕트가 이제 늘어나거나 덕트 안에 이제 베스 리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EHD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와 같은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특징적인 이제 센트리피탈 컨트라스트 필링되는 양상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그리고 논빌리어리 쪽에는 이제 HCC, GB 캔서, 그리고 판크레아틱 캔서나 전파로는 관찰하기 힘든 엠플로러 바터 캔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라메이션과 관계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스톤이 되겠고 그 밖에도 크로닉 그리고 오토이뮨 파크레타이티스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콜레도카시스트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퀴즈를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알폴릭스고 아노렉시아 주소로 내원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60몇 세 남자 환자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시행을 했고 이상 속에 있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 없이 관찰했습니다. 진단은 오늘 강의해 주신 백현 원장님 ICD 스톤, 콜란지오카시노마, IPMB, 크로노키아시스. 좀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못 보셨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히 못 봐서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고 내부에 약간 폴리포이드한 리스크 있는 건가요? 혹시 인트라덕탈 폴리포이드 타입 HCC인가요?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그때는 확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운 이유는 이제 혈관이 이제 덕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띄웠는데 여기 덕트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늘어나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안에 메스가 있습니다. 메스 보이죠? 아이소엑스거리가 메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여기 있는 이제 도플러 없이 보니까 다른 쪽에 덕트는 늘어나 있지 않는데 여기만 비정상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라이트 쪽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고 내부에 메스가 있습니다.
CT 찍었습니다. 덕트 딜라시언시 있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덕트 딜라시언시 있었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메스가 조금 보입니다. 잠깐 지나갔는데, 그죠? 덕트 딜라테이션이 라이트 쪽에만 곡한적으로 있고 내부에 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IPMB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덕트에 생기는 인트라덕탈 파필러리 네오플라즘으로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에서부터 인베시브 카시노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환 선생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캔서의 경우에는 이게 IPMB가 캔서인 경우에는 인트라덕탈 타입의 이제 파필러리 그런 패턴을 보이는 콜란지오 카시노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30%에서 40% 정도 뮤신 하이퍼 시크리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판크레스에 있는 이제 IPMN의 빌리어리 카운터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뮤신이 리텐션 되면서 오브스트럭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앞 케이스는 이제 튜머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단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신은 다양한 에코를 보일 수 있지만 전파상에서 어느 에코의 관계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진단의 하나의 크루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시비얼하게 균형 잡히지 않게 한 부위만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스가 있고 오퍼스트림 쪽에 딜라테이션만 있는 경우도 있고, 5번 케이스처럼 이제 이렇게 메스가 있으면서 어퍼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이제 그 딜라테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가장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메스 없이 이제 덕트만 어퍼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딜라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일부만 이제 시스틱한 딜라테이션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 사이즈와 뮤신 시크린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에피가스 페인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을 했고 GB가 보이고 이게 좀 저명한 진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에피가스트림에서 트랜스펄스 스캔을 해서 판크레아스 쪽으로 갔습니다. 이유명 원장님, 판크레아틱 캔서, CBD 캔서, 콜레도칼시스트, CBD 스톤. CBD에 뭐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스톤인지 캔서인지 이게 스톤 같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프록시말이 이 경우도 이제 프록시말 여기가 이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있는 부위죠. 재니까 3.4mm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진행을 하니까 확장 한 6m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니까 이게 이제 메스가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1cm 이상으로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서도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이죠. 이 진단 크루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쇄도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톤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라이트 어퍼커드는 더우나 핀이 있었고 GB에 스톤과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한 이제 디스탈 이제 판크레아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톤이 보입니다. 역시 쇄도잉이 있죠. 근데 스톤이 작습니다. 그래서 파시알 옵스트럭션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큐트하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HD 딜라테이션이 동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렇지만은 이 환자는 이제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WBC는 괜찮지만은 이제 랩을 보면은 콜란지아이티스가 의심되는 그런 랩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끝까지 이제 전파로도 찾아보고 찾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CBD 스톤을 이호영 선생님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간의 단간 내에 스트롱 에코로 보이고
후방 음량 음영이 있고 간의 단관 확장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견이 다 보이는 경우는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위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부위가 초음파로 관찰하기가 좀 힘든 부위죠, 그죠? 그리고 GB 스톤에 비해서 에코가 낮습니다. 섀도잉도 약합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40% 정도에서는 섀도잉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결석이 작고 담도가 안 늘어나 있으면은 이제 섀도잉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김창수 원장님 케이스 증례인데 존디스가 있었고 에피가스트리티스 컴포트가 있었습니다. ITD 확장이 저명하게 있고 디지털 CBD에 메스가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섀도잉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캔서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지만 스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테파틱 콜란지오카시노마 간의 단간에서 생기는 이제 온발성 종양은 대부분 캔서입니다. 간의 단간 내에 종괴가 보이고 확장이 돼 있고 간의 단간에도 확장이 보이고 시스틱 덕트 함유 부위, 원위 부위에 불변이 있으면은 담낭 종대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스크리닝 검사를 했는데 조금 프록시말 한 7mm 정도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가 막 1.3mm, CT도 찍어봤었는데 제일 많이 이제 늘어난 단간의 부위가 한 2c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뒷살 쪽에 obstruction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T 찍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지 전체가 시스틱한 딜라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어릴 때 발견이 되지만은 이 환자와 같이 검사를 오래 안 했던 경우에는 이제 고령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단간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단하는데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늘어난 부위가 그 배경환 원장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GB보다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이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담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담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토다닉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면은 뭐 1A나 1C 정도가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소양암 주소로 이제 피부과에 계속 진료를 하시다가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 스크레라가 이태를 하였습니다. 먼저 에피가스틱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였습니다. ITD 확장이 양쪽에 다 라이트 레프트 쪽에 잘 보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하이얼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니까 EHD도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는 보이지 않지만 그 덕트, 라이트 레프트 덕트의 이제 합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클라치킨 튜머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단관암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간내 단관이 이제 확장되어 있으면서 이제 합류가 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진단의 크루가 되어 있고 고형 종괴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더라도 에코가 비슷하거나 간하고 비슷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메스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타입을 보면은 이 케이스는 이제 합류 부위를 이발부했기 때문에 한 타입이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에피가스티티스 컴포트와 스크레라가 이태릭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행을 했었고 여기는 이제 제가 CBD를 트레이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HD가 거의 포탈베인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데 디스탈까지 트레이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피가스틱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이제 판크레스를 관찰했습니다.
S 리전이 보이고 이게 이제 관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ICD 확장이 보이고 EHD도 확장되어 있고 판크레스 헤드에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 하이퍼에코익한 S 리전이 보이고 덕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블러를 띄워보니까 여기에 이제 판크레스 덕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프레닉 베인은 이제 이 정도 아주 이제 컴프레션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라틱 아데노카시노마로 앞에 케이스는 좀 어느 정도 에코가 그려지는 이제 구분이 되는 종계로 보이지만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에코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체관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담도도 같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크레아틱 캔서가 있을 경우에는 혈관 침범을 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소견들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생님이 이제 검사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하지만 있는데 수주 동안 에피가스틱 디스컴포트 주스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에피가스트림에서 트랜스퍼스 스캔을 하니까 도플러도 띄웠죠. 이렇게 하니까 판크레아틱 덕트가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3.3mm. 그런데 뭐 원인이 될 만한 거는 잘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시스펙터미 한 환자인데 이제 판크레아틱 덕트가 3.3mm로 늘어나 있으니까 그리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CT를 찍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내시경을 하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려고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플러를 보면은 헤드 쪽에 뭐 프레몰픽한 시틱 리전이 뭐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PD가 일어나 있다고 생각해서 봐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위였고 찾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판크레아틱 덕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T까지는 안 찍고 IPMN으로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고 이 덕트가 이제 플레모픽한 시스틱, 멀티플 시스틱 리전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EHD도 조금 확장되어 있는데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선생님의 한 케이스인데 GB를 보니까 멀티플한 GB 스톤이 보입니다. 그리고 EHD 트레이싱을 했는데 5.3mm 보더라인이나 거의 정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판크레스를 보니까 판크레아틱 덕트가 좀 보입니다. 이게 3.2mm 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니까 2.8mm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GB 스톤이 멀티플하게 있고 판크레아틱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코가 잘 안 보인다 해서 CT를 권유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나중에 발견을 해서 이제 CT를 확인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EHD도 약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헤드 부위에서 거의 한 1cm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여기 덕트가 되어 있고 덕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덕트가 늘어나면서 이제 디스탈 부위에 뭐 하이퍼덴스한 하이덴스한 그런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덕트를 보면은 덕트가 계속 연파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거의 인트라판크레아틱 포션 좀 지나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스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이제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저도 직경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콩마 세입이 많기 때문에
헤드가 생각보다 많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크레 덕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바디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해상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스를 이제 트랜스퍼스 스캔을 볼 때 바디를 꼭 관찰을 해서 파크레 덕트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2mm가 넘는 경우에 확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고 한번 봤습니다. 이번 분은 리버를 이제 소닉 윈도우로 해서 에피가 스트림에서 보니까 이제 CBD가 보이고 한참 내려가니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계속 이제 보면은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보고 끝낼 수도 있는데 쭉 내려가면 한참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생각보다 많이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판크레 덕트가 늘어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헤드 쪽에 이제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스크리닝 검사로 이제 오신 분인데 이 판크레 덕트가 늘어나 있고 이분은 다행히 이제 메스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이제 스프레이 베인이나 이제 SMV도 인발브하고 여기 보면은 아스트로데널 아테리도 이제 인발브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지금 케모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은 이제 메스가 보이는 경우지만 메스가 안 보이는 경우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판크레스를 볼 때는 이제 판크레 덕트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메스가 보이고 판크레 덕트가 2.8mm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CT 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약간 메스가 있는데 잘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틱 캔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뿐만 아니라 CT에서도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판크레 덕트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콜릭스로 이제 스크리닝 검사를 했습니다. 에피칼 스트림에서 트랜스버스 스캔했고 저명한 케이스라고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판크레 덕트가 보이고 내부에 이제 스톤이 있고 파렌카이메도스라는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구조가 도플러를 띄워보면은 판크레 덕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스톤이나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면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돼야 이런 소견들이 보이지만은 판크레 덕트가 이제 불규칙하게 확장되고 내부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 이제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들이 많지는 않는데 메인 판크레 덕트가 한 2.5mm 정도로 늘어나 있고 시스트가 판크레스 내에 이제 5mm 이상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가 다 이제 판크레아틱 캔서가 이제 폴로업 하니까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틱 캔서를 이제 찾는데 이제 판크레 덕트를 확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디스트라이파틱 바일 닥트 있죠? 바일 닥트가 슈파인에서 다이메타 재는 거하고 랩트 라테랄 데코비터스에서 다이메타 재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CBD가 딜라테이션 되는데 환자를 슈파인에서 CBD 다이메타하고 랩트 라테랄 데코비터스하고 해서 CBD 그냥 다이메타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CT에서는 노말 기준이 또 다릅니다. 네. EHB는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중간에 부위가 좀 확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탈 베인하고 이제 그 포탈 트리아드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프록시말 부위하고 또 판크레아스 안쪽에 들어가는 부위는 서포팅하는 그런 이제 스트럭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위에서 서포팅하는 그런 구조물이 없는 부위는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위만 늘어나는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CT를 몇 번 찍어보긴 해봤는데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프록시말과 디스탈은 어느 정도 이제 다이아메터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메터 재을 때 저 디스탈 부분이 딜라테이션 좀 많이 돼 있고 프록시말의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부분에는 그렇게 딜라테이션 할 때 다이아메터 직경을 그러면 딜라테이션 된 부분도 재고 그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있는 부분도 재고 그렇게 재야 될까요? 한 군데만 재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EHD를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프록시말의 포탑베인 앞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일단 다이아메터를 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록시말은 다이아메터가 5mm까지 정상, 그리고 디스탈 그러니까 인터파크라이시 포션은 6mm까지 정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때까지 강의나 뭐 책에 보면은 프록시말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데이터에서 보듯이 프록시말이 괜찮더라도 디스탈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전에 그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라이시 포션에서도 괜찮았는데 거의 헤드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확장되는 그런 소견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끝까지 트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트레이싱을 해야 되고 이제 환자의 증상이나 레벨에 맞춰가지고 그 프록시말이 괜찮은데 다 CT를 찍을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판단해서 끝까지 트레이싱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판크레아스도 보면 그 폐시 인필트레이션 되는 데서 초음파에서는 판크레아스의 폐시 인필트레이션 대가 고에코로 보이고 사이즈는 별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않은데 CT를 찍어보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어가 판크레아스가 슈링키 되는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초음파는 사이즈 괜찮은데 CT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뭐 에이징에 따라서 이제 아트로피가 오니까 좀 작아지고 그거는 판크레아스는 크기가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그렇죠. 환자인데 그 CT하고 초음파 사이즈.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팬크라스 시스틱 리전 때 이제 추구와 워크오버는 크기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까 그 여기 헤드 쪽에 IPN인 경우에는 득타입 타입인 브랜치 타입이 아니라 메인 득트 타입의 IPNM이면 좀 추가 워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IPM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렇게 수술할지 컬러가 결정하는 걸로 돼 있고 이분은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고 3일째 안 되고 그 올드에이지이기 때문에 컬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지막에 논문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시스틱 리전들이 판크레스에 시스트가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시스트나 헤파틱 시스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트에서 이제 캔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영향으로 이제 시스트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스트가 좀 있으면은 5mm 이상 되면은 추가적인 정기적인 팔로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틱한 게 그 판크레아 덕트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논문에는 덕트가 아니고 그냥 시스틱 리전이 있을 때 그 시스틱 리전이 혹시 덕트가 딜라테이션대가 이게 이제 시스틱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판크레아 덕트에서 생기는 이제 리전 때문에 시스틱 리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판크레아스 보실 때 리니어 프로브를 쓰실 생각을 안 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컨벡스 프로브로 케이스가 다 나와 있던데 결국 초음파가 이제 정확한 이미지 디텍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애매한 경우에 자세히 보는 경우에 좀 리니어 프로브 특히 복부 쪽에는 7MHz 프로브를 쓰면 우리가 애매한 경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판크레아스 덕트가 메인 판크레아틱 덕트라든지 CBD라든지 이런 쪽에 메스 잘 안 보이고
애매한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올라가도 요즘은 그 페네트레이션을 많이 개선을 시켜가지고 매스를 찾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그 신시열 선생님 같이 좋은 비행 쓰시는 그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줄 예상하고 있었는데 회사별로 그 모델별로 GE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회사별로 리니어 프로브에 많은 그 PM들이 이야기가 리니어 프로브에 목숨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니어 프로브를 많이 잘 쓰는 게 우리가 좀 좋은 영상도 없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리니어 프로브가 프리퀀시가 조절이 되는데 좋아했으면 많이 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팜크라스를 잘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문자쪽에 이제 오늘 검사하는 것 중에서 팜크라스가 제일 뒤쪽에 있다. 거의 허리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데까지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비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컨벡스를 써도 이제 이게 팜크라스인지 아닌지 또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컨벡스가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이제 아주 띵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를 보면은 너무 앞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더 안 보이는 너무 띵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고 그 기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리니어 프로브를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카라스 볼 때 뎁스를 좀 뎁스를 좀 조정해서 한 12, 10 이 정도로 하면은 팬카라스를 좀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 같고 금방 조경 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말란 환자들은 오히려 컴팩스 프로보다는 리니어 프로보가 더 좋은 수도 있습니다. 신희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일반 체중이나 아니면 약간 폐증 환자는 리니어 프로를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고 전 뎁스를 낮춰서 이렇게 그래 보면은 훨씬 잘 보이는 것 같고 말란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컴팩스만 보고 얇은데 괜찮다 하는 것보다는 리니어 프로를 꼭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서 앞쪽이 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예. 결비에 이렇게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리니어가 리니어 프로를 낫죠. 보면 네. 맞아. 김대현 쌤 전번에 콜란지오 씨 강의 안 했습니까? 그때 작년에 그때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씨에서 바일닥트 딜라테이션이 생기는 거하고 안 생기는 거하고 그 프라이머리 그 발병의 병소가 틀린다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파링케말 타입하고 덕트 딜라테이션 타입하고 그거는 그러면 그 어디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셀 오리진이 다른 겁니다. 그걸 좀 설명 좀 해. 그때 들었는데 깜빡이.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그럼 설명. 다시 간단하게. 알아요. 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 이제 콜란지오 칼치노마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HCC하고 감배를 할 때 덕트 딜라테이션이 유무를 가지고 감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콜란지오 때도 덕트가 안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덕트 딜라테이션 말고 파링케마에서 오리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덕트가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오리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콜란지오라도 덕트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우리가 뭐 덕트 딜라테이션 유무만 가지고 콜란지오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콜란지오 때도 보면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이제 그렇게 파링크말 타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 발병 장소가 틀리는 겁니까? 발병. 콜란지오 칼시노마의 셀 오리진 자체가 이제 그 차이가 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셀 오리진 차이구나. 예, 다시 한번 그 조응하게 해주신 조기현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케이스